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잘 안 떠지고 손가락은 뻣뻣하고 발등이 퉁퉁 부어 신발도 안 들어갔어요. 병원에선 콩팥 기능 검사도 해봤지만 정상이라고 했고요.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만 들었죠. 그런데요, 제가 먹는 소금을 딱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붓기가 빠졌고 발이 가볍고 얼굴도 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림프순환, 신장 기능,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그 모든 게 소금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들 때보다 아침 얼굴이 더 부어 있었어요. 66세 최영자 씨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화장을 못 하겠어요. 밤새 잤는데도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서 눈도 잘 안 떠지고 속도 더부룩하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친 느낌이에요. 부은 얼굴은 금방 빠지지 않았고 오후가 돼도 발등이 퉁퉁 붓고 신발이 점점 맞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심장에 무리가 오나? 하지만 병원에서 심전도, 신장검사, 갑상선까지 다 해봤지만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젠 그냥 내 몸이 망가졌구나, 노화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켰던 식습관. 바로 저염식이 그 부종의 진짜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영자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저염식을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된장국엔 간장을 빼고 김치는 물에 헹궈 먹었습니다. 소금 자체를 거의 안 썼고 짠맛이 느껴지면 이건 독이다 하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 몸이 더 부었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오래 앉아있으면 발목이 퉁퉁. 물을 줄였는데도 몸이 계속 불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이 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언니, 소금 너무 안 먹으면 오히려 물이 빠지질 않아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금을 줄여야 물이 빠진다던데. 소금이 부족해서 부었다니. 하지만 그녀는 그날부터 소금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그리고 불순물을 고온으로 녹여 정제한 용융소금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소금을 아주 작은 한 꼬집,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아침마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고, 발목이 붓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발등이 퉁퉁 붓지 않았던 걸 본 순간 진짜 울컥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다음 파트에서는 왜 소금을 줄이면 오히려 붓는지, 몸속의 수분 조절 시스템과 전해질 균형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줄여도 붓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영자 씨는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붓는 게 걱정돼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저녁 이후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도 안 먹고 찌개도 안 먹고 소금은 몸을 붓게 하는 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을 줄이면 덜 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물을 줄이든 소금을 끊든 부종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몸은 소금이 부족하면 수분을 붙잡아 두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서울대 병원 내분비내과의 설명에 따르면 몸속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는 이를 탈수 상태로 인식하고 항이뇨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걸 억제하고 오히려 수분을 재흡수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몸속에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금을 끊으면 물이 더 빠지지 않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빠지지 않은 물은 혈관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혈관 밖, 세포와 세포 사이, 피부 아래층에 고이면서 부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소금이 부족하면
림프 순환도 떨어집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노폐물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독소와 수분이 말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발목, 발등, 얼굴, 복부에 이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무겁고 눌리는 느낌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최영자 씨의 부종도 정확히 이런 메커니즘에 들어맞았습니다. 붓는 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순환이 멈췄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녀는 그 후부터 소금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잘 고르는 쪽으로 생활을 바꿨습니다. 선택한 건 용융소금, 즉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을 풍부하게 보존한 형태의 소금이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에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셨고 저녁엔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너무 싱겁지 않게 자연의 짠맛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기존보다 아주 소량이었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그녀의 몸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짠맛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짠맛이 제 몸을 살리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이 붓기를 빼는 또 하나의 핵심 작용, 나트륨과 칼륨 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물을 조절해도 몸은 계속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물은 절대 안 빠집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트륨은 붓게 하고 칼륨은 빠지게 한다.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아야만 물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밖, 즉 혈관과 조직에게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 두 미네랄이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포 안팎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을 무조건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물이 세포 안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이때 세포는 부풀어 오르고 혈관과 조직 사이에도 물이 고여 전신 부종 혹은 국소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 병원 영양내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만을 지속한 환자들에게서 오히려 칼륨 수치가 불균형을 일으키며 전해질 대사 이상과 부종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염분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정제염은 99% 이상이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 말은 곧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다른 전해질이 모두 빠진 상태라는 뜻이죠. 그런 소금으로는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용융소금이나 미네랄 소금은 열 처리 과정이나 자연 증발 방식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도 바다에서 얻은 미세한 미네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소금을 아주 소량 섭취할 때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포가 물을 제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붓기라는 건 사실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금 안에 담긴 미네랄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짠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짠맛이 필요해. 최영자 씨는 지금도 하루 2번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밤잠 들기 전에 한 잔. 요즘엔 신발이 헐렁해졌어요. 예전엔 발등이 부어서 신발 신는 것도 버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헐렁해서 조심해야 해요.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고 이마엔 더 이상 붓기로 인한 무거운 표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이 신장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혈압과 붓기 사이의 진짜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부종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조정실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마신 물, 호흡으로 빠져나간 수분까지 모든 수분의 흐름은 결국 신장을 거쳐야만 정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장이 조금이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즉각적으로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붓기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물만 줄이거나 소금을 무조건 끊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장의 언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철수 교수팀의 보고에 따르면 경증의 신장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들이 무염식을 하면서 오히려 부종이 심화되고 혈압이 급등하거나 기력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체내 나트륨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소중한 나트륨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수분 배출을 멈추고 물을 몸속에 붙잡아 놓습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물을 줄여도 신장이 위기다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몸속에 물을 저장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더 심한 붓기, 더 잦은 피로감, 그리고 급격한 혈압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장을 설득하는 방법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소금은 앞서 언급한 미네랄 밸런스를 갖춘 소금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함께 있는 소금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게 도와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신장 세뇨관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칼륨은 다시 나트륨의 흡수를 억제해 이중적인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은 이런 미네랄들을 도움이 삼아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짠 걸 피하기보다는 신장이 좋아하는 짠맛, 즉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선택해야 진짜 붓기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따소물입니다. 너무 짜지도 물맛도 아닌 은은하고 순한 미네랄 소금물 한 잔. 이 따소물을 아침 저녁으로 마신 사람들 중 붓기와 함께 만성적인 피로, 기력 저하, 현기증이 사라졌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그전엔 계단 한 칸도 버거웠는데 요즘은 팔자걸음이 아니라 다리도 쭉 뻗고 걷게 돼요. 최영자 씨는 붓기가 빠지자 몸의 중심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으로 붓기도 만들 수 있고 소금으로 붓기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니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최순자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부터 봤습니다. 눈두덩이와 턱 아래, 손등과 발등이 밤사이 어김없이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늘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염분 때문이구나. 그래서 싱겁게 먹고 국물도 피하고 물도 자꾸 덜 마시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붓기는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낮에도 손가락 마디가 퉁퉁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살짝 저하되어 있으니 무조건 짠 거 피하고 이뇨제 드세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은 말, 소금을 바꿔보세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자연 소금으로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꾼 건 단 하나. 하루에 한 잔 따뜻한 물에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녹여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기분 탓인지 아침 눈두덩이 붓기가 덜했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는 팔찌가 헐거워졌습니다. 붓기가 빠진 겁니다. 이런 경험 정말 특이한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붓기는 단순히 물이 차는 게 아니라 몸 안의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진 결과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물을 놓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세포 외부에 물이 고이는 현상, 즉 부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 자료에 따르면 부종 환자의 60% 이상에서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고, 그중 다수가 저나트륨증 혹은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 붓기 관리 실천 팁. 미네랄 소금 고르기. 천일염도 좋지만 자연 건조 방식의 미네랄 함유 소금을 추천합니다. 따소물 한 잔 실천.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 미지근한 물 300ml에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녹여 마셔보세요. 소화와 배뇨, 혈액순환까지 달라집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과 미네랄이 붓기 완화에 도움됩니다. 매일 걷기 30분, 다리 올리기 10분, 혈액과 림프가 잘 돌게 도와주면 신장이 부담 없이 수분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칼륨 식품은 피하기. 가공된 인스턴트, 저염 처리된 통조림 등은 오히려 칼륨을 빼앗아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의심했는데 진짜 나쁜 건 빈 껍데기 소금이었어요. 최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소물 한 잔으로 붓기 없는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소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소금의 형태와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붓기로 힘들었다면 오늘부터 건강한 짠맛으로 바꿔보세요. 몸은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